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26일 금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과거를 기억 못하는 이들은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이다. 감스님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내 과거를 갖다가 기억 못하고 또 5년 전, 10년 전을 갖다 생각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시 그 과거를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과거를 기억하시고 내가 만약에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좀 잘못했다 라고 하면 꼭 그거를 갖다가 수정 보완해가지고 이제는 그런 똑같은 실수라든지 그런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울도시공간 포럼 아실에서 서울 재개발 리스트를 한 장으로 이렇게 딱 보기 좋게 만들어 주셨는데, 감스님들 이거 캡처 하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서울 재개발 한남 뉴타운부터 시작해서 뭐 이문 희경 뉴타운 그리고 미화 상계 중계 본동 관련해가지고 여러 서울에 있는 재개발 내 집 마련이라든지 또 투자의 목적을 띄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궁금해 하신다고 하면 직접 이 서울 재개발 리스트를 보시고 주말에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평일에 직접 이런 지역을 갖다 직접 발로 한번 가서 실제 임장을 갖다 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은평의 3대장 불광과 대조 가련, 지금 불광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원 2주를 시작을 했고 대조 1구역은 내년 10월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어제 이제 일반 분양이 완판이 됐고 가련 1구역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아마 올 11월 달에는 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어제 방송 때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하시고, 만약에 내가 지금의 오래된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가 될 그런 신축을 갖다 만약에 기다린다고 하면 이런 재개발 리스트를 확인하셔가지고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취소가 지금 급증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에 나왔는데 강남에 이제 거래 취소가 급증했다는 이런 사실을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가격 뛰기는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런 가격 띄우려고 이제 이런 것들을 뭐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갖다 하진 않거든요. 뭐 사실적으로 저도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전자계약 재당수성이라든지 계약 정보 변경하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계약 취소를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이 집값을 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감스님들은 꼭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 돌파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작년 4월 17일 날에 원달러 환율이 1년 5개월 만에 장중 1,400원을 돌파하는 것에 따라서 대통령이 얼마나 무능하면 환율이 졌다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그 이야기가 이제 또 시간이 거슬러 흘러서 어제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 다시 돌파됐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1,400원이 오늘 아침에 또 출근을 하면서 또 뉴스를 봤더니 1,400원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다시 1,405원 이상으로 지금 돌파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돼야지, 또 더 나가서 이제 미국과의 그런 협상이 빨리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만 지금 25%라는 이 이야기가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스님들만이라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런 경제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마포 이제 살 수 없는 가격 됐다. 되레 불쏘시개가 된 부동산 대책 왜일까요? 작년 이맘때 아니면 좋습니다. 2년 전 아니면 올 초만 해도 마포를 살 수 없는 가격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마포에 뭐 20평대는 20억이 넘어가고 30평대는 이제 30억을 육박하는 것들을 보면서, 또 지금 보니까 마포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내놓지만 손님이 붙으면 또 계좌를 또 주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가격을 또 올려버리고 또 잠수를 타고 막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은 이제 규제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게 되고, 이제 다음 주가 추석 명절 시작하는 주가 되는데 아마 다음 주 뭐 추석 명절 전에 이제 정부에서 규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토지 확대를 갖다가 해 나갈지
그런 것들을 갖다 궁금해 하는데,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그렇게 빠르게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추석 명절 지나서, 이제 이런 규제를 갖다가 또 수요 억제, 대출 규제, 뭐 여러 가지로 있는 규제 억제책이 또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최상욱 씨가 집값 안정론을 포기하고 두세 달 내에 3년치 상승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믿고 내 집 마련을 안 하셨던 분들 혹시 계시면, 이분을 원망하지 마시고 본인을 원망하셔야 된다. 감자스마일도 제가 하는 이야기를 100% 제가 믿어달라는 말은 제가 드린 적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들어보고 어느 정도 신뢰가 가면 행동을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제 이야기를 듣고 행동을 했는데 뭐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는데, 가격이 올랐을 때는 내가 잘한 거고, 가격이 내려가면 또 너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최상욱 씨도 지금 흘러가는 것들을 보니까 이제 9월 7일 공급 대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정말 중공 없는 말장난이고 국민들을 갖다 우롱한 그런 처사고, 9월 7일 대책에 실망해서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락론을 갖다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원래부터 부동산의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증권 애널리스트였는데, 이제 보통 보니까 이광수 씨도 그렇고 최상욱 씨도 그렇고 증권 애널리스트가 이제 부동산으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본인이 이제 부동산 전문가인 것처럼 행동을 하시는데, 감사스마일이 부동산 현장에서 15년, 16년 동안 있으면서 저 또한 부동산이 가장 어렵고 지금도 부동산 공부를 갖다 계속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직면하면서, 항상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다 보니까 움직이고 변화된다는 말씀 드리고, 내가 작년에 이야기했던 게 올해 들어맞는 게 아니라 항상 또 변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감사스마일 특히 감스님들은 부동산은 꾸준히 계속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운영하고 있는 감사스마일 찐팬 단톡방에서 이분이 이제 포지션 전환했을 때 또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일단은 뭐 집값 안정론을 포기했다, 뭐 두세 달 내에 3년치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지금 뭐 작년부터도 이야기 드렸고 올 초에도 이야기 드렸던 25년 상고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아마 올해보다 더 무서운 시장이 또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전세가 지금 사라지고 월세로 지금 전환되는 그런 과도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서울 수도권 그리고 똘똘한 한 채 이런 쏠림 현상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내 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고 있고, 지방은 지금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이런 여러가지 다주택자 규제라든지 지금 수요 억제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남아 돌 때까지 집을 갖다가 수도권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할 수 없는 그런 정부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지만, 진짜 이 9월 7일 부동산 대책이 상당히 불을 지폈다. 그래서 지금의 서울 부동산 가격이 지금 3주 연속 또 상승하는 것들 보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리고 올 하반기, 이제 하반기라고 하면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집값 하락 논자도 이제 남은 건 가격 급등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동산 불장이 지금 확산되고 있을 것 같고, 아마 토어제라든지 규제 지역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이 풍선 효과 때문에 이제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부터 해서 이제 확산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내일 감사스마일이 조금 더 관련해가지고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득 보니까 특정 단지의 사례가 아니라 동작구 이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 제가 이 아파트를 제 친한 친구한테 7억에서 8억 사이에 고민했을 때 무조건 분양을 받아라고 2016년도에 이야기를 했었고, 2018년도인가 아무튼 입주를 했는데, 여기 아파트가 아직 10년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20억을 이제 찍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제 앞으로 서울의 아파트, 그 다음에 수도권의 아파트는 제가 계속해서 고양시 아파트 6억에서 9억 사이의 아파트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안 사잖아요. 그러면 언제 사느냐? 내년에 이제 9억이 넘어가고 10억이 넘어가면 그때 가서 살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공급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내년 국가 예산은 700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급격한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공이 어디로 얼마나 높이 튀어오를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폭락을 주장했던 최상욱 씨라든지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까지도 이제 부동산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런 것들, 그리고 곳곳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배액 배상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단 몇 개월 만에 3년치, 몇 년치의 그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지금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지금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지금 패닉바잉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 대장 홍대선 관련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은 고양시가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 대장 홍대선, 그 다음에 고양 은평선, 또 GTX-A, 서울 광명고속도로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 그리고 고양 양재간고속도로,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들이 이제 고양시에 새롭게 확충될 지하철 및 도로 교통망인데, 가장 먼저 이제 9월 22일 대홍선 실시계획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강서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소식을 듣는다. 참 고양시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4분이나 계시는데 정말 조금 더 힘을 좀 써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아무튼 제가 이거 추석 명절 전에 착공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이 좀 빗나갔습니다. 9월 22일 지난 9월 22일 날 대장 홍대선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그다음 9월 26일 날은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에 10월 중에 이제 사업 시행자와 대주당 금융약정 체결, 그리고 11월 초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7월 4일 날 마포구청에서 110일 정거장 위치 변경 의견도 제출하고 이런 것들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인데, 11월 첫 번째 주에 대장 홍대선 착공 기념식 개최를 예정한다고 하니까 추석 명절 지나고 금융약정 체결이 잘 돼서 대장 홍대선 착공이 진짜로 11월 첫째 주에는 꼭 일어나기를 감사스마일이 소망하고, 특히 덕원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이제 마곡을 지금은 똑복스라든지 버스로만 가고 계시는데, 만약에 대장 홍대선이 만약에 개통된다고 하면 마곡으로 이제 출퇴근하는데도 정말 좋아질 거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덕은지구의 미래가치, 앞으로도 국방대학교 부지도 들어오겠지만 여기는 진짜 고양시 덕은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무색할 정도로 거의 상암 생활권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강만 건너게 되면 우리나라에 또 마곡의 풍부한 일자리가 또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덕은은 오히려 대장 홍대선 착공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은 고양 은평선이 내년에 착공이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철도망 없는 고양 북서부 시민들 출퇴근이 불편 심각한 지적이 나오다 보고 있고, 제가 문득 지금 식사동까지는 지금 충분히 고양선 차량 기지에서 2km만 연장하게 되면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식사동에도 이제 이런 지하철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난 9월 23일 날 국회의원 김성애 국회의원실에서 고양 은평선 차량기지에서 식사역까지 이제 이런 것들에 관련해가지고 교통 현안 간담회를 가진 것 같아요. 상당히 박수를 보낼 만한 일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고양동이라든지 또 식사동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없다 보니까 너무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램을 설치하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문득 이걸 보다 보니까, 이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고양 은평선 연장안이 고양시가 지난해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을 건의한 바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세전역에서 고양시청역까지 고양 은평선 일상 연장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한 2km 정도만 더 연장한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까지 그래서 식사역으로 만약에 연장을 갖다 해 나간다고 하면 정말 식사동 주민들이라든지 풍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저는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하다, 실현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식사동이라든지 풍산동에 약 8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향후 신규 아파트 입주까지 완료된다고 하면 1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고, 또 간접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인근 중산동과 구분동까지 합하게 되면 인구가 20만 명이 넘는 그런 동네인데,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고양 은평선을 갖다가 고양시청역이 종점이 아닌 식사동, 동국대병원까지 해서 식사까지 연장을 해 나가는 방안을 갖다가 좀 해 나가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서 조정협치의 구성이라든지 전문가 연구 영역이 지금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LH의 교통분담금 이런 재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트램 노선이 계획되어 있는데, 차라리 트램 노선보다는 차라리 고양 은평선을 해가지고 지금 착공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나간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아울러서 이제 식사동이라든지 풍산동이라든지 풍동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이런 혜택을 갖다가 지금 당장 누리는 건 아니고 한 5년에서 6년 후가 되면 이런 것들이 연장해서 개통할 때쯤 되게 되면 충분히 이제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스님들께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보니까 고양 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의 일산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업이 고양시의 성장 전략과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여러 면에서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도 고양 은평선 식사동까지 연장하는 것을 응원한다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리치고의 데이터는 알고 있다의 블로그에서 지난 9월 24일 로또 청약 미래 송파 미래 리슈빌이라는 105 타입 거의 40평형에 있는 아파트 한 세대가 불법 행위 재공급 자금 계획으로 해갖고 지금 나오게 됐는데, 쉽게 말해서 줍주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무주택, 서울시에 살고 계시는 무주택 세대주나 아니면 또 전매자도 없고 거주음도 없기 때문에 공고일 9월 23일 무순위 접수를 할 수 있고 9월 29일 날 다음주 월요일 날 무순위 접수가 있으니까 감스님들 중에서 혹시라도 내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친구 아니면 내 주변에 무주택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께는 이 사실을 좀 알려주셔가지고 미래 송파 미래 리슈빌 꼭 청약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보니까 실시간 아파트에도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10번째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송파 미래 리슈빌 107명이 보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지축역 비바힐스 어제도 지금 많은 분들이 북한산 지축역 북한산 비바힐스를 갖다 많이 청약을 갖다가 무순위 집중 청약을 갖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까지니까 오늘도 감스님들 중에서 꼭 지축역 북한산 비바힐스 당첨의 그런 행운이 돌아가실 것을 감사 스마일이 응원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집값 하락론자와 집값 상승론자, 그렇다고 하면 감사 스마일은 집값 상승론자냐? 상승론자만은 아닙니다. 저는 물가 상승률만큼만 조금씩 올라가주길 바라는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주택으로 거주하는 것보다 1주택으로 해서 거주해서 내 삶을 영위하고, 그리고 노후 대책을 또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특히 1주택으로 해가지고 내가 내 집 마련을 했다라고 하면 내가 조금 더 자본이라든지 노동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얻는다고 하면 2주택 전략을 갖다 해 나가는 게 좋다라고 저는 정말 거의 한 10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유튜브 방송 시작할 때 2019년도부터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지만,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유명한 연예인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감스님들 중에서 제 그런 진정성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상담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집값 하락을 갖다가 또 주장했던 분들의 그런 포지션을 전환하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 스마일을 더 제 생각들을 더 높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지금 고양시가 현재의 모습은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는 모습보다는 안 좋은 모습들이 더 많이 있지만, 제가 아침에 이야기 드렸던 대장 홍대선이라든지 고양 은평선이라든지 GTX-A가 삼성역 무정차로 가고 삼성역 정차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 하면, 그리고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라든지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 그 다음에 고양 남양주 간 고속도로도 또 뚫는다고 하고 있고, 또 고양 양재간 고속도로로 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언제까지 기업들이 고양시를 외면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상암 DMC 재창조라든지 불광역 혁신파크라든지, 그리고 용산국제무지구, 마곡, 인천공항, 김포공항, 그리고 여러가지로 이런 것들이 다 시너지가 다 되기 때문에 저는 고양시의 미래는 분명히 밝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에서 내 집 마련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현재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2년, 4년 후를 내다보는 그런 현명한 감스님들이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